있던 부분들이었고, 이 세 가지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각 조직과 장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잎이면 혈관에 좋고 실리마리드면 간에 좋고 루테인이면 눈에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물질 세계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알칼로이드,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씀으로써 우리는 세포막과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바꾸려면, 근데 여기서의 유전자는 염기 서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최근에 유전자가 두 가지가 밝혀졌는데, 염기 서열에 문제가 있는 유전자병이 있고, 염기 서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AGCT라는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가 이중 나선을 설정하면서 4개의 단위로 끊기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염기의 끝에 붙어 있는 이 뭔가가 유전자를 작동을 억제하거나 또는 이걸 과다하게 항진시킨다는 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속 유전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mRNA 그 이제 모디피케이션이 세 가지에 지금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후속 유전에 관련된 인자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부터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받았을 때 그 당뇨 유전자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셨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 4개월이면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자가면역 모든 유전자들을 우리가 심지어 암의 유전자조차도 4개월간의 교정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후속 유전자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단군 신화에서 보듯이 호랑이와 곰이 있는데, 곰이 이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될 때 그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얼마를 먹으면 100일을 먹었죠. 물론 이제 설화이긴 하지만 후속 유전체 이론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이론이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통제된 환경에서 활성이 강력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후성 에피제니틱 팩터를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유전자가 DNA와 히스톤, mRNA 쪽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에피제니틱 푸드, 또 에피제니틱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 홍삼, 은행잎, 실리마린 이런 많은 건기식이나 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생동성 실험을 해보면, 약동성, 생동성 실험을 해보면 방광기가 아쉽게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에 우리 몸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약을 먹었을 때, 한약이나 이런 허브 또 이게 뉴트리언트를 먹었을 때 거의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방광기 정도가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린다. 이게 활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효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바이오 어벨러빌리티를 올려야 된다 해서 그 안정성과 활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 컴플렉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은행잎 또는 실리마린, 마이오플라보노이드를 이걸 이제 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천연물을 붙임으로써 생체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배, 5배에서 10배 이상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 나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지방산을 쓸 때도 지금 우리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오메가3이나 뭐 GLA 제제들, 감마 리놀린산 제제들 이런 제제들을 가지고 절대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 필수 지방산들은 다 이제 변성이 되거나 산화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막의 그 수용체 기능성을 다 상실하거나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산화가 되지 않는 무산화 필수 지방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메가요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용량으로는 이제 절대 유전자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네. 그리고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은 한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일단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증 유전자를 바꾸는데 오메가3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지금 약사님들은 아마 오메가3를 한 1000ml 정도 약국에서 좀 이렇게 권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전체가 작동하려면 5000ml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5000ml에서 한 8000ml까지 들어가야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유전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약국에서 적용시키려면 이런 메가도스고 또 산화가 되지 않은 아주 활성형 필수 지방산이 이제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오플라보노이드나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은 생체 안정성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 있는 나노 컴플렉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ce also, always also 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괴약은 영원한 괴약이다라고 배운 이유는 우리가 실제 그 제산제나 유산분비 억제제 같은 이런 뭐 옛날에 뭐 많이 쓰셨던 이제 파모티딘, 뭐 시메티딘, 라이티딘, 그다음에 요즘에 뭐 오미프라졸 이런 계통들의 약들은 실제 유전체에 아주 중요한 타격을 입혀서 암세포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간 부전을 유발한다든지 심부전, 간부전, 뇌부전, 심지어는 뭐 이런 임상들이 많이 나오고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위장 쪽에 위염이나 위궤양 쪽에 쓰는 많은 약들은 그냥 증상 치료제일 뿐이지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세포는 현재 메디케이션 대중요법으로는 염증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고요.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를 만드는 이런 아주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세포 교정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염증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데 지금 임상적으로는 염증 수치가 뭐 TNF-알파, 뭐 NF-카파비, CRP, 인터루킨-6, COX-2 이런 우리 약사님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쫙 있을 때 여기 수치가 정상이면 이제 염증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개선이 된 거지 염증 유전자는 그대로 남고 또 염증 유전자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약으로 그 염증 유전자, 염증 바이오마커들을 줄이게 되면은 암이나 면역 결핍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암에 이완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유전자를 우리가 OCNT라는 세포 교정요법을 통해서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물론 증상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돼야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OCNT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바로 후성유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후성유전으로 발생하고 자손에게 유전되지만 우리 자손들은 그 유전자를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저 음식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칼로리 개념이라든지 영양소 개념에서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를 바꿀 수 있거나 세포막을 교체할 수 있거나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전의 근원은 게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저리에도 있다. 언저리라는 게 이제 끝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게놈이라는 뜻은 코드를 말하는 거죠. 염기 서열 코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epigenetic, nutrient and bioactive food 이게 DNA methylation, histone modification, 마이크로 RNA 이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핵에서 볼 수 있는 유전자들인데요. 이런 DNA들의 우리가 어떤 천연 성분을 먹느냐에 따라서 노화라든지 암이라든지 신경계, 당뇨나 이런 그 비만 등의 이런 그 대사성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암 억제 유전자 앞에 하이퍼메틸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앞단에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게 되고 정상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앞단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앞단에 메틸레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를 정량을 계속 먹게 되면 이 메틸레이션이 정상적인 메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게 뭐 안토시아닌이나 뭐 커큐민 또는 이제 베타카로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학문은 아직 이렇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은 연구소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메가3도 들어가는데요.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데, 자가면역 질환도 안 걸리고, 대사성 질환도 안 걸리는데, 오메가3를, 이제 산화된 오메가3를 먹으면 그 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산화된 오메가3, 피쉬 오일이라고 하는데, 피쉬 오메가3는 대부분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메가3는, 이제 약이라기보다 체질을 바꿔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세포막을 더 산화시켜서 부작용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 같은 경우를 많이 먹으면 산화가 안 된 오메가6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비만이라든지 또는 자가면역 질환, 대사성 질환, 암에 많이 이완이 된다. 그래서 오메가3 대 6의 비율은 1대 1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이렇게 질병으로 가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에피제니틱 푸드를 써서 유전자의 행로를 질병 행로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아구티 쥐라는 쥐가 만든 쥐예요. 우리 실험실에서 만든 쥐인데 이 쥐가 원래 비만하고 대사성 질환에 잘 걸리고 암에도 잘 걸리는 쥐예요. 근데 이 쥐 색깔이 브라운, 이제 여기 보면 옐로우예요. 옐로우. 이제 그 옐로우 색깔을 갖고 있는 이 쥐가
이제 에피제니틱 푸드를 먹은 경우와 안 먹은 경우예요.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입니다. 임신했을 때 이미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고 임신했을 때 과연 임신했을 때에도 우리 태아의 유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진한 이런 회색 쥐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암의 유전자도 거의 없고 대사성 질환 유전자도 없고 비만 유전자도 없는 쥐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안 먹인 쥐들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의 상태, 엄마가 어떤 영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머리 색깔이라든지 또는 피부 색깔이라든지 또는 질병 유전자의 발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호흡기 질환, 면역 질환, 요즘에는 백혈병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과연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저희들도 이제 이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보니까 질병에 걸리는 대다수의 한 95%의 원인은 이런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다. 이 스트레스는 이제 고민, 불안, 초조, 또는 과로, 불면,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겠고, 독성 물질은 가공식품, 이런 약물, 화장품,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컨택이 되게 되면, 교감신경이 일단 우세로 돌아서면서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과다 분비가 됩니다. 왜냐면은, 혈관이 수축하고 과립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활성산소를 막 내뿜어서 이렇게 멀쩡한 이 세포 조직이 파괴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은 세포 조직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제 그 회복시키는 유전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몇 개월 이상 가버리면 이 유전자가 이제 고착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약사님들의 역할인데, 여기 보면 이제 OCNT를 만성질환 쪽에 쓰게 되면 일단 해독 상태가 일어나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고 혈류가 확장되고 면역 반응이 우세하게 되면서 만성세포가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성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복구돼서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잘 아시겠지만, 이 핵은 DNA와 히스토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유전자를 이렇게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전자라는 것은 유전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유전자는 그냥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전자는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곧 효소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핵이 하는 일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다. 그리고 유전자는 단백질을 코드를 갖고 있는 게 유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DNA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TCA 회로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없으면 A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그런 세포, 이런 세포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질병 중에 이제 만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체막은 액티브 오메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의 통로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신호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소는 SOD, 카탈라이즈, 글루타시온, 퍼옥시데이스라는 이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매라든지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항산화 효소 수치를 재면 일반 사람의 한 30%밖에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라고 하는 개념을 단지 노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포의 기능의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구 부전이 있다든지 일단 뇌부전, 혈관부전, 발기부전 어떤 부전 현상에는 반드시 항산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항산화를 자꾸 우리는 비타민C 해서 노화로 가르지만 실제 그 이상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게릭이라든지 이런 치매 환자들에게 항산화 물질,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물질의 효소가 되는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이런 것들이 같이 처방이 되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세포의 항산화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포에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소비하고 나중에 나오는 게 슈퍼옥사이드 이온이라는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세포 안에서 이게 아주 악질이 돼요. 세포 안에서 계속 과산화수소가 된다든지 또는 하이드록시 라디칼로 이렇게 점점점 아주 이제 강력한 활성산소로 변하면서 우리 세포들을 다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그런 찌꺼기 산소, 그런 활성산소가 내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산화 효소 시스템밖에 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효소 시스템이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약해졌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계속해서 그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다 파괴됐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루게릭이라든지 치매, 뭐 이런 자가면역증 이런 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유전체에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질환을 만성세포, 질환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이거 시아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성분명으로는 액티브 시아니딘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니딘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콩이라든지 장미 잎에서 발견이 되는 색소인데, 이 색소는 식물을 방어하는 그런 물질이고, 식물의 생리를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식물성 백혈구라고도 이렇게 불리워지는 게 시아니딘이라는 안토시아닌 계열인데, 요게 이제 체내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액티브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아주 뭐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독제하고 항산화제는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강력한 해독 물질인데 여기 보시면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 발암물질 이런 것들을 99% 우리 생체 내에서 다 제거시키는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동유럽에서는 시아니딘 자체가 이제 그 군사용 무기로도 이렇게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독 물질로 이게 이제 화생방에서 살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독시키는 물질로 등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해독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파플렉스는 이제 오메가인데 아까 필수 지방산인데요. 산화되지 않는 거죠. 산화가 전혀 안 된 약 저희가 15도 정도에서 착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산화가 전혀 안 돼. 산화가 일단 25도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약용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산화 안 된 필수 지방산을 노유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쑥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산화된 기름을 먹게 되면 산소가 튀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6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핵이 암 유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해서 걸린다. 근데 어떤 세포는 암으로 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어떤 세포는 암으로 바뀌고 어떤 세포는 죽는데 그 죽는 세포를 우리가 부전이래요. 부전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심부전이라든지 콩팥부전이 있죠. 뇌부전도 있고 그런 세포들은 암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죽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소가 못 들어와서 병에 걸리는 이런 병이 우리가 세포 빈혈, 이거 허혈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먹는 식용유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먹는 이 식용유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 약사님들이나 그 환자분들의 세포들이 다 저렇게 산화된 세포막으로 바뀌기 때문에 산소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이 여기서 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이런 만성질환과 암의 이런 원인이 다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우리가 먹는 식용유와 다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압착을 했다, 냉압착을 했다 다 상관없습니다. 압착을 해도 냉압착을 해도 그 안에 내부 온도가 다 80도에서 1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압착을 하는 실을 볶지 않은 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마를 처음에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걸 왜 못하냐면은 아마는 그게 시안을 갖고 있어요. 청산가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도 많이 먹으면 막 그 배탈이 나죠. 뭐 살구시라든지 은행 이런 것들은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먹으려면 가열을 해야 돼요. 그 가열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5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열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마시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이런 그 오메가3는 다 가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사님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보조 차원에서 먹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유전자를 바꾼다든지 치료에 도움이 된다든지 먹을 때는 산화되지 않는 이런 노유파 필수 지방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 노유파는 아주 이 추출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되게 힘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트라든지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데서는 취급할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은 우리 약사님들만 약사님들이나 뭐 병원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아주 약용 필수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필수지방산이 산화가 되면 필수지방산이 이렇게 산화가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런 호르몬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이 다 언밸런스가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있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 다음에 자가면역자리 있는 분들은 다 식용유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기름을 먹으면 이걸 절대 치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플렉스는 요건 이제 그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인데요. 핵산과 이제 히스톤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히스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로레라든지 스피룰리아는 세포막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핵산을 우리가 먹을 소화가 될 것 같지만 흡수가 전혀 안 되고 다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나노 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분리형 분리형 핵산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95% 이상 흡수가 되는 핵산 복합 제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클로로필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런 유전자를 보호해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까지 염증 개념은 뭐 통증, 발열, 부종 이게 염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염증 세포와 염증 현상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사님들이 이거 염증이네요 할 때는 그분이 이미 염증 세포가 있었고 염증 세포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염증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 세포가 염증 세포가 되면
많은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임이에요. 난임이거나 편두통. 근데 우리가 난임이 왜 염증이지라고 싶지만 자궁에 있는 그 자궁 내막에 그 세포막이 이렇게 산화가 이렇게 되면 세포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착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착상이 안 되는 그런 자연유산성 난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혈압이든 당뇨든 관절염이든 치매 무슨 심혈관 질환 모든 게 다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교정을 해주는 게 바로 세포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돼서 이제 기능이 한 10%밖에 안 남았다. 심부전, 간부전, 뇌부전, 발기부전, 혈관부전 이런 부전들이 있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까지 이미 다 이렇게 손상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구, 그러니까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의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손상이 된 거고요. 콜라겐이 이렇게 더블 본드를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콜라겐이 더블 본드가 깨지면서 이렇게 풀어져 버린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콜라겐 디지즈라고 합니다. 즉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이 자가면역 질환은 콜라겐이 이렇게 트리플 헬릭스 구조로 이렇게 꼬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 풀려버린 거예요. 풀릴 때 이제 여기 이걸 유황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유황을 이제 콜라겐을 병에 좀 쓰게 됐을 때 좀 잘 듣는 이유도 바로 유황 본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핵까지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핵도 이렇게 변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건 뭐냐? 이건 백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해봤지만 백신이 이런 감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한다고는 어떤 근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약사님들도 한번 나중에 저희 학회에 한번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디스커션이라든지 한번 경청을 하시면 볼 수 있는데, 최고의 백신은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병원균을 맞는 백신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전체적인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하고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활성산소라든지 독성 물질 자체를 무독화시키는 데일리 디톡스, 매일매일 디톡스하고 매일매일 이런 항산화를 하게 되면 우리 세포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참고적으로 유럽에서는요 간염 백신을 이제 금지를 막 시켰고 자폐증을 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백신이 제일 큰 문제는 그 백신에 들어가는 항원이 아니고요, 거기 티메로살이라는 유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쓰냐면 이 백신을 이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존제로 쓰는데, 그게 한 소아들한테 아주 어린 이 영유아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아주 뇌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작용도 부작용이 많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제 시아플렉스 자체가 일단 이런 천연 백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독감 시즌에 아이들에게 이런 시아플렉스를 처방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이런 결과를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시아플렉스, 유파, 그 다음에 TM은 이제 아연, 셀레늄, 그 다음에 구리망간, 크롬, 철분, 몰리브데는 이런 이제 미네랄 7가지로 만들어진 건데요. 요게 이제 들어가서 정상세포를 만들어줍니다. 한 4개월 정도 쓰면 이렇게 교정이 되고요. 만성염증은
이제 클로플렉스, 이제 유전체 자체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클로플렉스를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콜라플렉스라는 이제 콜라겐,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 나트륨, 히알루론산 이 복합제제인데요. 이 부분들을 같이 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암의 경우에는 여기 커큐플렉스,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천연 비타민 같이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써주고요. 시아플렉스의 경우에는 A가 아닌 F를, 후코이단이 붙은 F를 더 써서 면역 기능을 더 강화시킨 게 되겠습니다. 예, 혈관은 이렇게 염증 상태에서는 3차선으로 줄어들고요. 만성 염증인 경우에는 2차선으로,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선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리고, 예, 동맥경화가 유발하는 병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LDL이 아니었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대식세포, 당구라는 대식세포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나쁜 놈으로 알고 있는 LDL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LDL을 아주 친구처럼 그리고 아주 페이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DL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LDL이 많다고 해서 여기 병을 만든다든지 그런 개념들은 우리 생체 내에서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LDL이 많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간에서는 LDL을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게 LDL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혈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는 경우에 이 산화된 LDL을 이런 대식세포가 생체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폼셀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주적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산화제에 의해서 산화된 OXLDL이 가장 동맥경화의 원인이고, 이걸 잡아먹은 거품세포가 바로 이제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혈관의 단면인데요.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잡아먹은 대식세포가 거의 혈관의 단면에 이렇게 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이렇게 두터워지면 여기에 이제 혈전을 많이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이 이렇게 유도되는데, 이 혈전을 성분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콜레스테롤 혈전이다 했지만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적혈구 혈전이다. 적혈구하고 혈소판 혈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동맥경화가 과연 개선될 수 있느냐?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세포가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동을 하려면 여기에 시아와 유파,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해독제와 이렇게 오메가3, 산화되지 않은 오메가3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이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의 치유도 약 4개월 정도의 이렇게 시아니딘과 오메가3를 통해서 정상 혈관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시아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주기세포가 300% 이렇게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요. 동맥경화 지표가 12가지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염증 유발 기전인데요. 이건 이제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실제 이 셀메드의 핵심 원료인 시아플렉스를 채우게 되면 아까 이제 유전자가 바뀌면서 TNF-알파와 인터루킨 6가 최대 90%까지 감소하고요. 폭스2가 95% 감소해서 스테로이드와 NSAID를 능가하는 항염 수치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없는 아주 매력적인 천연 수용제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루푸스가 이렇게 한 3, 4개월 정도의 한 10년 된 루푸스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존의 어떤 병용약이 없이 이렇게 완치가 된 케이스고요. 요거 이제 한 5년 된 주부 습진이 이렇게 3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요것은 이제 양성 종양인데요.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이런
있어요. 이제 유아미기 한 3주 만에 이렇게 좀 축소된, 이건 뭐, 유아미기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성이 아니죠. 림프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역 증강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피부과에서 치료를 잘못 받아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는 멜라노시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 OCNT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하얘진 케이스. 그리고 이제 T눈, 이거는 사마귀, 예, 이것은 이제, 농괴, 이제 종괴인데요.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토피, 태열, 그다음에 이제 하지정맥류인데요. 이것은 한 달 만에 이렇게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아주 심한 하지정맥류에도 이런 그 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상 사례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기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들한테도 충분히 숙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표준 처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어쨌든 약사님들이 이제 약국에서 처방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약국의 어떤 직능이 아니고 이제는 만성질환을 약사님들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많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셀메드 단톡방이 있습니다. 셀메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지식도 얻으시고 정보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